그날 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로맨스 소설을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완벽한 밤이 과연 존재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완벽한 밤의 비밀, 이른바 속궁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난달 결혼 5년 차 부부의 상담 내용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선명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확신했고, 아내는 자신이 남편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의외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위해 연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원하는 로맨틱한 사람이 되려 노력했고, 아내는 남편이 좋아할 만한 반응을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참된 자신을 숨기고 있었고, 진짜 교감은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유명 연예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는 겉으로는 완벽했습니다. SNS에 올리는 사진은 항상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침실에서는 마치 두 개의 별개 행성에서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관계와 내밀한 교감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속궁합에 대한 많은 오해와 신화가 존재합니다. 첫날 밤에 잘 맞아야 백년해로 한다. 성격이 달라도 잠자리만 잘 맞으면 괜찮다. 남자는 외모, 여자는 재력을 보고 결혼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속궁합이다. 이런 말들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과연 속궁합이란 무엇이며 정말로 관계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일까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속궁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과학적 근거와 심리학적 통찰로 이 질문들에 답해보려 합니다. 1. 속궁합의 진짜 의미. 먼저 속궁합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신체적인 조건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진정한 속궁합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심오합니다. 속궁합이란 두 사람이 성적인 측면에서 서로 만족스러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조화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둘 다 만족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쪽만 만족하는 것은 진정한 속궁합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담했던 30대 초반의 커플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자신들의 성생활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성은 이 사실을 파트너에게 말하지 않았고 만족한 척 연기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속궁합일까요? 분명히 아닙니다. 신체적 측면에서 보면 속궁합은 마치 퍼즐 조각이 맞물리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의 신체적 조건이 맞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리듬, 템포, 민감도 등 다양한 요소가 관여합니다. 한 성의학 전문의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관계는 댄스와 같아서 두 사람이 같은 리듬을 느끼고 서로의 움직임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탱고를 춘다고 상상해보세요. 한 사람은 왈츠 스텝을, 다른 사람은 살사 스텝을 밟고 있다면 어떨까요? 분명 어색하고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심리적 측면에서의 속궁합은 더욱 복잡합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애착 패턴과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로 주는 역할을 선호하고 다른 사람은 받는 역할을 선호합니다. 누군가는 감정적 친밀감을 통해 성적 만족을 얻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신체적 감각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만난 한 커플은 이런 차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성은 성관계가 주로 신체적 행위라고 생각했고 여성은 감정적 연결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남성은 여성이 왜 더 많은 대화와 스킨십을 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여성은 남성이 왜 그렇게 기계적으로 느껴지는지 불만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속궁합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적 스크립트의 개념입니다. 성적 스크립트란 우리가 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내면화된 신념, 기대, 행동 패턴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문화, 교육, 과거 경험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문화에서는 여성이 수동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반면 남성은 항상 주도적이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이런 고정된 스크립트는 진정한 속궁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실제 욕구와 취향보다는 사회적 기대에 맞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40대 부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원했지만 남편은 그런 행동이 남자답지 않다고 생각해 주저했습니다.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 서로의 진짜 욕구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이들은 새로운 차원의 친밀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속궁합이 좋을 때 남자가 보이는 신호들, 속궁합이 잘 맞을 때 특히 남성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미묘한 변화를 보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은 관계의 건강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변화는 언어적 표현입니다. 평소에는 담백하게 여보라고 부르던 남성이 갑자기 자기야, 내 사랑 같은 애정, 어린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보다 더 자주 사랑해라는 말을 표현하거나 너와 함께여서 행복하다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결혼 10년 만에 갑자기 문자로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해킹당한 줄 알았습니다. 물론 해킹이 아니라 깊어진 친밀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시간과 자원의 투자입니다. 속궁합이 좋을 때 남성들은 파트너에게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갑자기 예상보다 일찍 퇴근하거나 주말 계획을 파트너 중심으로 조정하거나 특별한 선물이나 깜짝 데이트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한 남성 내담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내와 정말 특별한 밤을 보낸 후 다음 날 회사에서 갑자기 아내에게 꽃을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죠. 동료들이 제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놀렸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일상의 패턴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야근이 잦던 남성이 갑자기 정시 퇴근을 하거나 주말마다 골프를 치던 사람이 갑자기 가족 시간을 더 중요시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약속 시간에 늦을 경우 미리 연락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배려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성관계의 만족도가 높은 커플은 그렇지 않은 커플에 비해 일상적인 마찰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이는 성적 만족이 전반적인 관계 역동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신체 언어의 변화입니다. 속궁합이 좋을 때 남성들은 공공장소에서도 더 자주 파트너에게 접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거나 등을 쓰다듬는 등의 작은 스킨십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를 바라볼 때 눈빛이 달라지고 미소가 더 자주 나타납니다. 상담 중에 한 여성 내담자가 재미있는 관찰을 공유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소개할 때 말투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냥 내 아내라고 했는데 요즘은 약간 뿌듯한 표정으로 내 아내입니다라고 말해요.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소통 방식의 변화입니다. 속궁합이 좋을 때 남성들은 더 열린 태도로 대화하고 감정을 공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과 중 사소한 일들을 더 자세히 공유하거나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을 함께 논의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한 부부 치료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실에서의 조화는 마치 윷놀이와 같아서 관계의 다른 부분들도 더 부드럽게 움직이게 합니다. 특히 남성들은 성적 만족을 통해 감정적으로 더 개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속궁합에 대한 집착의 위험성. 이제 속궁합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에 대한 집착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너무 완벽한 속궁합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진정한 만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성관계가 놀이에서 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성관계의 본질은 즐거움과 친밀감의 공유입니다. 그러나 속궁합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이 자연스러운 경험이 성과를 내야 하는 업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평소에는 그저 맛을 음미하고 즐기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음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면 내가 실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음식의 맛은 사라지고 불안과 부담감만 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번 완벽한 반응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정작 제 느낌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죠. 이는 정확히 성관계가 일이 되어버린 상황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위험은 상대방의 만족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입니다. 내 파트너가 정말 만족했을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어떨까?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하게 되면 현재의 경험을 온전히 즐기기 어렵습니다. 40대 남성 내담자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과의 성관계에 만족하지 못할까봐 항상 걱정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성관계 중에도 자신의 성과를 계속 모니터링하느라 정작 친밀한 순간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불안은 결국 발기부전으로 이어졌고 그때서야 그는 전문적인 도움을 구했습니다. 세 번째 위험은 외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파트너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갈 것이다 라는 불안은 관계 전체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자신감 저하와 불신으로 이어져 결국 관계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심리학에서는 투사적 동일시라는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현실화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의 외도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유발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30대 여성 내담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극도로 두려워했고 그 결과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열했습니다. 남편의 모든 행동에 질문을 던지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늦게 귀가할 때마다 추궁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어차피 의심받을 바야라는 생각으로 실제로 바람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두려움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위험은 성적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생리적 문제 발생입니다. 성관계에 대한 불안과 압박감은 실제로 생리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 조루, 지루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성의 경우 질건조증, 성교통, 절정에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성의학 전문의는 내원하는 환자의 약 70%가 신체적 원인보다는 심리적 원인으로 성기능 장애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속궁합에 대한 불안과 압박감은 이러한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위험은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 저하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완벽한 속궁합을 너무 중요시하면 오히려 관계 전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요소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 관계의 다른 중요한 측면들 신뢰, 존중, 공통 관심사, 가치관 등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커플 상담을 해온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기 연애 단계에서는 속궁합이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일상에서의 조화와 상호 존중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속궁합은 관계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일 뿐입니다. 건강한 속궁합을 위한 접근법. 지금까지 속궁합의 의미와 그에 대한 집착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속궁합을 이룰 수 있는지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성관계는 놀이라는 마음가짐입니다. 놀이에는 승자와 패자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순수하게 놀이를 즐기듯 성인들도 성관계를 성과나 평가의 대상이 아닌 즐거운 교감의 시간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성치료사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성관계는 재즈 즉흥 연주와 같습니다. 미리 정해진 악보는 없지만 서로의 리듬과 음색에 귀 기울이며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처럼 성관계도 정해진 올바른 방법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고유한 경험으로 바라볼 때 더 만족스러워집니다. 두 번째 원칙은 진정한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커플이 침대 밖에서는 모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성에 관해서는 제대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속궁합을 위해서는 솔직한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커플 상담사로 20년간 일해온 한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침실 밖에서의 대화가 침실 안에서의 경험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와 선호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파트너의 이야기에 판단 없이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소통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은 I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받을 때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비난 없이 자신의 느낌과 필요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현재에 집중하기입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면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마음 챙김의 원리를 성생활에 적용하면 더 깊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마음 챙김 전문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성관계 중에도 마음은 종종 다른 곳을 향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일지 같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죠. 대신 모든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지금 이 순간의 감각과 감정에 온전히 머무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네 번째 원칙은 완벽함보다 진정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나 포르노그래피에서 본 이미지를 현실에서 재현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비현실적이고 오히려 진정한 친밀감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성교육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성관계는 대부분 연출된 것입니다. 실제 건강한 성관계는 때로는 어색하고, 때로는 웃음이 나오고,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완벽하게 보이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고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상호성과 균형입니다. 건강한 속궁합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균형 있는 교환입니다. 물론 모든 순간마다 정확히 50대 50의 균형을 맞출 필요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상호성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성치료사는 이런 재미있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성관계는 테니스 경기와 같습니다. 한 사람만 계속 서브를 넣고 득점하려 하면 게임이 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공을 주고받으며 함께 리듬을 만들어갈 때 진정한 게임의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죠. 여섯 번째 원칙은 지속적인 탐험과 성장입니다. 많은 커플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생활이 단조로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신선함과 흥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성상담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속궁합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서로의 변화하는 욕구에 대해 대화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자기 사랑과 수용입니다. 건강한 속궁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신의 몸과 욕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나 성적 수치심은 온전한 만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자기 수용이 성적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일수록 성적 경험에서 더 큰 만족을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비판적인 생각을 알아차리고 보다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속궁합 너머의 진정한 친밀감. 지금까지 속궁합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속궁합을 넘어선 더 깊은 친밀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단순히 신체적인 조화를 넘어 정서적, 지적, 영적인 연결을 포함합니다. 이는 서로의 취약함을 보여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수용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한 관계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친밀감은 우리가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때 경험됩니다. 이는 성적인 맥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관계는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서로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장기적인 관계에서 속궁합은 시간에 따라 변화합니다. 초기의 열정적인 단계가 지나면 보다 깊고 편안한 친밀감의 단계로 발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과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 부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들은 4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건강 문제, 호르몬 변화, 라이프 스타일 변화 등으로 인해 성생활도 계속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친밀감은 단순히 성관계의 빈도나 방식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함께한 시간, 공유한 경험,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성적 지능의 개념입니다. 성적 지능이란 자신과 파트너의 성적 욕구와 반응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을 함께 창조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감정적 민감성, 소통 능력, 자기 인식, 공감 능력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능력입니다. 성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와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으며 파트너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한 성에 대해 열린 마음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변화와 적응에 유연합니다. 마지막으로 속궁합의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커플이 성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만 이는 관계 향상을 위한 용기 있고 건설적인 단계입니다. 성치료사, 커플 상담사, 관계 코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커플들이 더 나은 소통 방법을 배우고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 깊은 친밀감을 발전시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헌신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는 속궁합이라는 주제를 심도 있게 탐색해보았습니다. 속궁합이란 단순히 신체적 조건의 일치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조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관계의 중요한 측면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속궁합이 좋을 때 남성들은 언어적 표현의 변화, 시간과 자원의 더 많은 투자, 일상 패턴의 변화, 신체 언어의 변화, 소통 방식의 변화 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관계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궁합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성관계가 즐거운 놀이에서 부담스러운 일로 변하고 상대방의 만족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외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고 성적 스트레스로 인한 생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속궁합을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관계를 놀이로 바라보고 진정한 소통을 추구하며 현재에 집중하고 완벽함보다는 진정성을 추구하고 상호성과 균형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탐험과 성장을 추구하고 자기 사랑과 수용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속궁합을 넘어선 더 깊은 친밀감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신체적 조화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적, 영적 연결을 포함합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취약함을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성적 지능의 발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결국 건강한 성생활과 속궁합은 관계 전체의 건강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함께 성장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나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속궁합을 통해 여러분의 관계가 더욱 깊고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